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미 선물의 하락으로 걱정이 되긴 했는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연준이 금리와 시장을 데리고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키다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키다리 아저씨가 키가 작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하여서 기대를 했는데요. 국내 시장은 반등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감이 무척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조금 좀 많이 오르기를 기대를 했는데 너무 작게 올랐습니다. 너무 작게. 원래 이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 주도 국가가 많이 오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종목 업종들은 좀 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게다가 오늘 우리 시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빠져서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4일 연속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 다우 같은 경우는 1월달 한 달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8.77 정도 빠졌다가 1월 31일 날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 3.3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더 올랐잖아요. 그 오른 것까지 치면 마이너스 한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S&P 500 같은 경우는 1월 달 저점이 마이너스 11%가 넘었는데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2%인데 더 올랐잖아요. 그럼 한 마이너스 4%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빠졌다. 꼭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1월 달에 마이너스 16%가 넘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1월 말에 마이너스 8.9, 거의 마이너스 9% 정도였는데 조금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회복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1월 달에 얼마나 빠졌느냐? 코스피가 마이너스 12%가 빠졌어요. 거의 3,000에서 2,600까지 빠졌으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늘 200포인트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포인트 선이 어디냐? 2,800이에요. 2,800. 2,800까지 올라야 되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빠졌으니까 그만큼 좀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장중에 계속 머물렀던 지수대 2,720에서 2,730포인트 정도, 그 선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마감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갑자기 빠졌어요. 이게 선물이 미국 외국인들 선물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2시 37분 정도에 나왔었는데, 나왔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다가 55분쯤에 갑자기 거의 한 1000계약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게 원인인지 아니면 2시 55분에 기관이 주식을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한 1000억 정도를 쏟아냈어요. 이게 먼저인지 조금 불투명하다. 근데 2시 37분에 선물이 매수가 좀 크게 줄어들 때 기관의 매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근데 아마 마감이 이제 대개 한 30분 전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을까. 거의 다 팔아버렸거든요. 다 팔아버렸는데, 외국인도 선물 매수를 2,500계약 정도 있다가 마감 후에도 더 매도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500계약 정도까지 갔어요. 물론 이런 마감 후에 나타나는 선물 매수는 오늘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 ETF의 매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 변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약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반등에 대해서 거의 기대가 없어요, 지금. 반등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바닥을 다지다가 3월은 지나야 된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3월은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월 지날 필요도 없는데 3월까지 본다라니까, 일단 큰 세력 하나가 거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반등하는데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일단 4일 동안 지표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4분기 성장률이 5.4%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전치가 3.4%이기 때문에 유럽의 4분기 성장률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랑스의 12월 생산자 물가가 1%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전이 3.9%였거든요. 이거 월간 수치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2월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0.1%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전이 3%예요. 3%. 전망이 2%였는데 0.1이 나왔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유럽의 1월 인플레이션율은 0.3%, 월간으로 0.3%. 근데 이게 5.1%, 연간으로 5.1%가 나왔죠. 이게 뭐 최고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오게 되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오늘 또 가스 가격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월간으로 0.8%, 이거는 이전이 1.2%였는데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12월 개인 소득이 월간으로 0.3%, 이게 이제 전망이 0.5%인데 부진했고, 소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가 났어요. 근데 이건 전망치와 비슷하다. 그리고 12월 달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인 소비자,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이게 월간으로 0.5%가 나왔는데, 뭐 전망이 0.5%였어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연간으로 5.8%, 뭐 이게 또 최고치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망을 이 정도 한 대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다. 물론 그때 오를 때 그 호재는 애플의 실적이었죠. 애플의 실적. 크게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1월 달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이거 67.2 나왔는데 전망이 68.7이었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 증가율도 좀 약간 떨어지고 소비는 마이너스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소비자 신뢰가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오일 채굴 장비 610개로 610개로 늘었다. 그리고 중국의 그 1월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50.1이 나왔어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건 50.1이었는데 차이신 이 제조업 PMI는 49.1이 나왔습니다. 이게 50.4였거든요. 이전 전망이. 근데 49.1 상당히 안 좋았다. 중국의 중소형 그 제조업체들은 1월 달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1월 시카고 제조업 PMI 요게 65.2, 요거는 또 좋았어요. 61.7이 전망이었는데 이건 좋게 나왔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은 중단하겠다. 근데 이 호주도 물가 전망에 대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우리 이 시장에서 반응이 좀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러시아의 제조업 지표 뭐 크게 변화 없이 나왔고, 그리고 유럽의 1월 마르킷 제조 요것도 58.7, 뭐 이것도 전망하고 크게 비슷하게 나왔다. 영국의 그 마르킷 제조업체 이 제조업 지표도 57.3, 뭐 비슷하게 나왔고, 1월 그 미국의 1월 마르켓 제조업 이것도 비슷한데 미국은 마르킷 제조업 지표보다는 ISM 제조업 PMI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57.6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전치가 58.8이었는데 이번에 전망이 57.5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57.6이 나왔으니까 괜찮았다. 충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 그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30만이에요. 서비스 쪽에서 한 26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수치가 나온 거랑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고용 지표 나올 건데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나올 건데 최근에 이게 많이 엇갈렸잖아요. 엇갈렸는데 제 생각에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이 금리를 10.75로 상회했어요. 9.25에서 1.5% 높였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정상적인 금리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호주의 1월 마르킷 제조, 이거는 뭐 좀 많이 떨어졌어요. 46.7이 나왔거든요. 54.9였는데. 근데 뭐 이거 크게 영향을 안 준 것 같고. 우리나라의 1월 마르킷 제조업 지표가, 예상을 상당히 이렇게 깬 것 같은데, 52.8이 나왔습니다. 이게 51.9였거든요. 상당히 좋다. 오늘 한국은행의 그 수출 관련돼가지고 얘기한 게 있는데, 작년에 수출액이 6,444억 달러인데, 올해는 더 많을 것 같다.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출 이 상승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11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지금 현재 1년 8개월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수출은 계속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는 그러면 4월 달이 꼭대기다. 예, 꺾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평균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또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D램 쪽은 한 24%, 그리고 모바일 쪽은 16%, SSD가 71%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SSD가 크게 오르니까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예. 근데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겨우 이만큼 7,000원 올렸나요? 네. 그거 정말,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아직 계속 견조하다. 그리고 이번에 그 D램 가격 하락이 한 7% 정도 하락했는데, 뭐 생각한 것보다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정도. 근데 지금 그 중개 도매 상들하고 가격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네. 오늘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리고 나왔던 뭐 중요한 뉴스, 뭐 이거는 뭐 소니가 게임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36억 달러에 번지라는 그 게임사를 인수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 게임 IP를 소니가 지금 그 갖고 있는 그 게임 중에서 IP를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IP가 이 번지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게임 IP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닌가. 뭐 메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뭐 하여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30조 달러. 그러니까 재무장관은 뭐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금리가 오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금리가 안 올라야 되겠죠? 네. 재무장관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미국의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라고 최근 언론에서 많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급망 문제다. 네. 대신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그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썼던 거는 자기가 실수를 했다. 그 단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일시적이라는 게 한 수개월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었다. 단어 선택의 문제는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연말 정도 가면 2에서 2.5%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공급망 해소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뭐 미군 병력 3,000명을 뭐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배치한다. 뭐 이게 좀 뭐 긴장감을 높인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는 뭐 크게 제 생각에는 뭐 문제될 건 없고, 다만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경우에 지금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러시아 쪽에 수출하는 반도체, 요게 이제 조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미국 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제한 조치,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무역 합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뭐 이것 때문에 또 무역에 대해서 또 약간 걱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뭐 그랬고, 그리고 어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6% 가까이 급등했어요. 연간으로 한 44%가 올랐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휘발유 재고는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 물론 한파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카타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으로 가스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카타르가 유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스를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을 돌려야 되는데, 이쪽 두 나라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접촉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가스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쪽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은데,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예.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물가에, 공급망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그 오후에 나왔던 건데,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하는 동안에 정상회담을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천연가스에 관련된 협정을 체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유럽 쪽에 지금 수출 물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뭐 이 중국 쪽으로, 중국은 또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하락을 다 이 설명해주는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그 혁신 경쟁법, 그게 하원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승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일날 표결을 할 건데, 그거 되면 이제 상원에서 제출한 거하고 하원에서 제출한 거하고 이게 조금 조화를 해가지고 통과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520억 달러 이런 게 이제 집행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뭐 또 호재가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왜 선물을 이렇게 매도했을까? 단지 그냥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빠진 거는 지금 그 메타 플랫폼의 실적 때문에 급락한 거잖아요. 지금 22%, 시간 외에서 22%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더 빠지지 않고 횡보를 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2% 빠져가지고 횡보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빠지면 심리가 붕괴되는 상태이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뭐 회복을 하든지 더 빠지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2%씩 빠지면. 네.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오늘 밤에 영란은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미 이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근데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다음번에는 올릴 거다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다.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대한 관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매수를 하다가 줄인 게 조금 안타까운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4일 동안 반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3월 달에 0.5% 인상은 반대한다라고 연준 의원 2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연준 의원 중에서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발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0.5% 인상하는 거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예 이게 인상할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이거 누가 얘기 꺼낸 겁니까, 이게? 해치펀드 그거 하는 사람이 꺼낸 거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 뭐 뉴스로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참 무섭고, 예. 1월 달에 이렇게 급락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무너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한 5%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죠. 네. 지금 미국의 나스닥도 좀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너무 싸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사야지 지금 채권 이런 거 이자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네. 하여튼 뭐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너무 약해가지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네. 네. 투자자들이 반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반등에서 선호 업종이나 종목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관은 3월까지는 시장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뭐 오늘도 보니까 밴드를 뭐 2,550에서 3,000포인트 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너무 급락해서 반등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게 반등이 일어나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려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금리를 뭐 7회를 올린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연준 의원들이 3회에서 4회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기 엉뚱한 투자자들이 7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저쪽에다가 지금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네. 연준을 바라봐야 되는데 연준은 그렇게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공급망이 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자산 그 축소하는 거 그거 속도 조절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게 힘을 합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할 때 이쪽 진영에서 이게 원활하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중간에 껴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바닥이 나왔잖아요. 바닥이 나오면 물론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평선 위로 올라와요. 여기서 문제거든요.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게 뚫고 올라가느냐. 지금은 뚫고 올라가는 걸 거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갑니다. 예. 여기까지 가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냐. 21선이 많이 꺾여 있어요. 지금 5일선이 이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21선이 많이 꺾여 있는데 21선이 어디 정도에 있느냐. 2820, 30 이 정도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이게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안 좋다는 거죠. 단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을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2800까지는 올랐어야 되는 건데 못 올랐다. 예.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오늘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했던 반도체가 약했고 자동차도 약했고 그리고 게임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들리는 얘기는 그동안의 반대 매매, 공매도를 강하게 했던 종목들의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공매도 종목을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공매도 대상이냐? 아직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도 얘기하는 게 실적이 있는 회사만 올라갈 것이다.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 있는 회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게임 회사가 메타를 만든다고 해서 기대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아직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급격하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 주식을 봐야 된다. 화학주가 오늘 좀 올랐는데 이 마진율 이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종목들을 뭐 SOL이나 KCC,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효성 그룹들도 아침에 빠졌다가 상승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르고 뭐 이런 쪽으로 실적이 있는 회사들 쪽으로 아마 당분간은 기대감이 갈 것이다. 그러면 실적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아마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미국 시장의 그 IT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게 나와야 된다.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